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오늘은 산과 계곡이 아름다운 포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이란 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곳이 없고 흘러나가기만 한다고 해서 안을 포자에 내천자를 써서 물을 품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포천이란 이름에 걸맞게 포천 곳곳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깊고 맑은 계곡들이 있답니다. 광덕산과 백운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백운계곡은 길이가 10km에 이르는데요. 계곡물에 모인 연못과 기암괴석, 이 한데 어울려서 장관을 이루고 있답니다. 선유담, 금강폭포, 옥류천 등이 백운계곡의 대표적인 명소랍니다.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산정호수예요. 산정호수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면적 약 0.24제곱킬로미터의 인공호수로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영북 영농조합의 관계용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축조되었어요. 원래 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인공조로 만든 연못이라는 것이죠. 산속에 있는 우물이란 뜻으로 산정호수라고 이름을 붙였고 산에 있다 하여서 산안저수지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38선 이북에 있어서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는 북한의 관리하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별장이 여기에 있는데요. 명성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산정호수의 모양이 한반도 지형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해서 김일성이 여기 와서 작전을 구상하면서 며칠씩 머물렀다고 해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땅이 되었지만 그때 그 별장은 없어지고 거기에 전망대만 들어서 있습니다. 산정호수의 북쪽에는 명성산이 있어요. 명성산은 가을철 전국 5대 억새 군락지로 꼽힐 정도로 억새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명성산의 억새밭은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대요. 울창하던 숲이 포화로 모두 다 무너지고 벗겨지면서 그곳에 억새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과거의 아픈 상처가 새로운 장관을, 새로운 구경거리를 만들어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명성산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우름산이에요. 우름산이란 이유가 붙게 된 데에는 먼 옛날 후삼국 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내 머릿속에 마구니가 있구나. 내가 감히 나의 관심법을 피할 수 있을성 싶더냐? 이 정도면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후고구려를 세운 바로 궁예의 얘기입니다. 궁예는 포천의 동쪽에 있는 철원에서 후고구려를 세웠어요. 그러나 점점 초심을 잃고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왕건과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쫓기던 궁예가 명성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자 궁예와 그의 신복들이 통곡을 하자 산도 울고 말도 울고 새도 울고 어쨌든 많은 것들이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날이 흐린 날이면 이 산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서 울음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성산에는 궁예와 관련되는 지명들이 특히 많이 있어요. 궁예왕굴은 왕건에게 쫓기던 궁예가 숨어 있었던 곳이고 항서박볼은 말 그대로 항복문서를 궁예에게서 왕건이 받았던 곳이라고 해요. 가는골은 궁예가 이 골짜기를 건너 평강으로 도망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폐주골이라도 불러요. 또한 왕건의 군대가 격전을 벌였다는 야정골, 궁예가 도주하다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골짜기는 한잔모탱이라는 이름들이 붙었다고 합니다. 모두 궁예의 전설이 깃든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국립수목원도 포천에 있어요. 광릉숲은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생전에 이곳을 둘러보고 직접 능터를 정한 이후에 경작과 매장은 물론 조선시대 460여 년 동안 풀 한 포기조차 뽑는 것을 금지했던 보호지역이었어요. 세조는 옥품, 벼슬의 관리를 책임관으로 임명해서 이곳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어요. 세조의 이러한 강력한 염원이 작용했을까요? 일제강점기 산림자원이 마구잡이로 수탈당하면서도 이곳은 그 위기를 모면했고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하여서 광릉숲은 세계적인 희귀종, 큰악새,
하늘다람쥐, 장수하늘소, 원앙새 등 20여 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님을 비롯한 2931종의 식물과 2881종의 동물이 뛰어놀고 있어서 생태계의 원형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동식물의 낙원이며 천연의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탄강 지질공원은 북한의 평강군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한탄강과 만나 생성한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폭포, 하식동굴 등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된 곳이에요. 포천에도 이와 관련된 명소가 18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비둘기낭 폭포는 비둘기 둥지란 뜻이에요. 주변에 산비둘기가 많이 살았고 비둘기 둥지처럼 생긴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해요. 폭포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동굴과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 수평의 널조각 모양, 판상절리 등이 발달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지질학 교과서로 불리는 곳이에요. 수풀이 우거지고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한국전쟁 때는 주민들이 이곳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다는군요. 그리고 화저견은 마치 볏짚단을 쌓아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철원에서 흘러내려오는 한탄강은 포천시 영북면을 지나면서 S자 모양으로 심하게 굽이치며 흐르는 가운데 하천을 흐르는 물에 의해서 바위가 깎여지고 그래서 화저견 바위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바위가 수면 위로 13m나 될 정도로 우뚝 솟아 있어요. 볏단이라기보다는 큰 뱀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북이가 고개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의 학자인 박세당은 이 바위를 구암, 즉 거북이 바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포천은 금강산 가는 길목에 있어서 학자들이나 화가들이 이 길을 지나가면서 이곳을 많이 찾았다고 해요. 진경산수화로 이름을 날린 정선도 금강산 가는 길에 이곳에 들러 화저견을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그 그림이 정선의 그림첩인 해악 전신첩에 남아있어서 지금도 그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화저견에서는 국가에서 주관하던 기우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기우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국가에서 지내던 제사였는데요.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지고 있어요. 옛날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다들 한숨만 푹푹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농부가 이 연못가에 앉아서 이 많은 물을 두고서 곡식을 말려 주어야 한단 말이냐. 하늘도 무심커니와 용도 3년을 두고 낮잠만 자는가 보다 하고 탄식을 했더래요. 그러자 물이 왈칵 뒤집히고 용의 머리가 쑥 나오면서 꼬리를 치며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해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뭄이 들면 화저견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포천시청에서는 기우제를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멍우리 협곡은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탄강 양쪽 강기슭을 따라서 하천의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수직의 절벽이 주상절리 형태로 발달되어 있어서 험한 절벽이 병풍을 이루고 있는 곳인 만큼 이곳에서 넘어지면 몸에 멍우리, 즉 멍이 생긴다고 해서 멍협곡, 멍우리 협곡 이렇게 이름이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인 대교천에 형성된 현무암의 좁고 깊은 계곡이에요. 경치도 아름답고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아서 지난 2004년 천연기념물 제436호로 지정되었어요. 약 1.5km 길인데 높이는 약 30m 정도로 아파트 10층 정도라고 하니 꽤 높은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폭은 좁은 곳은 25m, 넓은 곳이라 해도 40m 정도밖에 안 되는 협곡이에요. 부채살을 펼친 듯한 부채바위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그 위용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밖에도 교동 가마소, 백외용암 등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날씨 좋을 때 이곳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